스페인 프로쇼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복부를 많이 봤습니다. 컨디셔닝이 다이어트가 됐냐 안 됐냐가 아니라 또 아니, 내추럴이고 속이려고 그러면 마일드하게 어. 써야 된다는 건데 그게 그렇게 되나? 아, 걔네들 애초에 그런 생각조차 없다는 거지. 사실 제가 어깨가 이렇게 좋아지고 싶어서 좋아졌겠습니까? 다리가 두꺼워지는 거 상관없어요. 엉덩이가 커지는 순간 그 사람의 의료에 대한 그건 끝난다고 봐요. 무슨 옷을 입어도 해괴망측해집니다. 추리닝 말고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팟캐스트로 돌아온 IFB 프로 김세현입니다. 제가 독감에 좀 심하게 걸린 바람에 부득이하게 제가 마스크를 좀 끼고 촬영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목소리가 조금 코맹맹이 소리가 좀 난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는 말씀 올리면서 팟캐스트 오늘의 게스트 소개하겠습니다. IFB 프로 우영재 선수 인사해주세요. 아니야, 그냥 앉아서 해. 앉아서 해. 카메라에 어차피. 아, 이거 새 얼간이 컨셉으로 가는 거야? 아니. 어. 네, 안녕하세요. 내추럴 우형지 유튜브 운영하고 있는 우형재라고 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영재 선수랑은 MK 피트니스에서 자주 보고 그죠? 벌써 한 2년 정도 맨날 보면서 서로 뭐 가끔 운동도 하고 이런 사이다 보니까 진작에 사실 이거 팟캐스트에 나왔어야 되는데 저희가 팟캐스트 그 스튜디오를 좀 이렇게 준비하느라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처음이죠 이게. 이렇게 팟캐스트. 하고 첫 게스트라는 점에서 의미가 좀 나름 있단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도 차근히 한번 이야기를 둘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냥 올 시즌 우리 보디빌더로서 그냥 이야기를 좀 먼저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 네. 2025 시즌 전체적인 소감이랑 출전했던 대회들, 몬스터짐 그리고 스페인 프로 이런 성적에 관련해서 우리 이야기를 좀 나눠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몬스터짐 내추럴 프로에서 엠마누엘에게 1위를 내주고 2등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AGP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좀 출전을 하라고 이야기했지만 출전하지 않고 몇 주 뒤에 열린 스페인 프로를 참가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사실 기대한 것보다는 좋지 않은 성적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 솔직하게 말해서 이 흐름을 돌이켜 봤을 때 후회되는 선택이나 아니면 그런 시기적인 조절 같은 게 있었는지. 일단 첫 번째로 답변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전혀 후회되지 않습니다. 생각은 좀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기 나갈 걸, AGP 나갈 걸, 아니면은 스페인 나가지 말 걸, 이런 생각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종합적으로 돌이켜 봤을 때 어찌 됐든 간에 스페인 대회를 뛰고 지금 현재까지로서는 전혀 후회되지 않고 오히려 저는 잘한 선택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몬스터짐 대회가 끝나고 사실 쭉 해외 대회를 뛸까 싶었어요. 형님이 그때 말씀하셨던 포르투갈 대회도 있고 프랑스 대회도 있었고, 그래서 쭉 뛰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스페인을 가서 일단 느낀 거는 첫 번째로 현재 내추럴 프로의 선수층이 풀이 굉장히 얇다. 그래서 어차피 동일한 선수들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최종적인 결론이었고, 그래서 포르투갈 대회는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이제 금전적으로나 그리고 시간적으로나 근데 육체적으로나 리스크가 클 것 같아서 포기를 한 게 맞고요. 안 나간 게 맞고요. 선택을 그렇게 한 게 맞고, 스페인에서는 사실 성적이 좋지 않았지만 왜 후회스럽지 못하냐면 너무 많은 걸 배운 것 같아요. 이 선수들이 펌핑을 칠 때 뭘 먹는지, 그리고 펌핑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실제로 보면서 왜 저들과 나는 몸이 다를까, 이런 거에 대한 관찰을 좀 많이 하고 많이 배운 시기였던 것 같아서 저는 전혀 후회되진 않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 좋은 얘기인 게, 사실 저도 옛날부터 선수들한테 해외 대회를 좀 자주 나가라, 이게 여건이 된다면, 물론 비용적인 거나 이런 여러 가지 힘든 게 있지만 너무 크죠, 비용적인 가서 게. 얻는 게 진짜 이게 그 형언할 수 없는 가치들이 정말 많다. 맞아요. 거기에서의 커넥션도 생기고, 그죠? 네트워크가 벌써 그 선수들이랑 생긴 거잖아, 영국 네, 애들. 네, 네. 그 심지어 그 클래식 피지크 출전했던 그 은하포? 걔는 우승했고, 프로스퍼. 베네이더에서 그지? 우승했죠. 베네이더 우승했고. 그 사람은 제가 백스테이지에서 보고 진짜 경악을 금치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솔직히 내추럴이 아니라 그래도 형님도 실제로 충분히 보셨죠? 나도 봤지. 맞지. 요번 베네이더 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아니, 내추럴 아니라 그래도 당연하게 내추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내추럴이 아닌 걸 감안하고 봐도 좋아요. 좋은 거지. 맞아. 프로 선수들 레벨에서, 음. 그러니까 아마추어 레벨 말고 프로 레벨에서 내추럴 아닌 걸 감안하고 봐도 좋아요. 맞아. 그러니까 우리끼리 이거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그 선수가 그냥 우리나라 한국에서 열리는 일반 클래식 피지크 프로쇼 나가도 굉장히 좋은 성적 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어. 네, 그 정도로 그지? 약간 근육의 질감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갖고 있는 게 워낙 좋다 보니까 저는 실제로 보고, 또 이게 좀 재밌는 썰이지만 제가 스페인 프로쇼에서 뛰었던 맨즈 피지크 종목에 4명이 나왔잖아요. 3명의 흑인과 1명의 너 황인. 동양이 혼자. 네, 이렇게 나왔는데 그 중에 3등한 흑인이 한 명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너무 크던데. 근데 그 흑인이 몸은 제일 크고
괴물스러웠어요. 음. 근데 3등을 했잖아요. 근데 저는 또 이게 웃긴 게 뭐냐면 그 3등한 피지크 선수와 클피 선수와 같이 생겼어요. 아. 둘이 형제처럼 보일 정도로 똑같이 생겨서 저는 그 클피 선수가 맨즈 피지크 프로 선수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근데 몸도 심지어 비슷해요. 하체만 다르고 상체는 심지어 비슷해요. 그러니까 좀 저는 혼동이 많이 왔었는데 그 두 명을 실제로 봤을 때 전 제일 충격이 컸습니다. 스페인에서. 백스테이지에서. 어쨌든 뭐 AGP에 나가지 않은 거는 뭐 후회되지 않는 선택이었다. 스페인에 나간 건. 그러니까 AGP에 나가지 않은 건 후회되죠. 맞아요. 얘기 후회된다고 후회되죠. 얘기했어. 후회 안 될 순 없죠. 네. 그러니까 뭐 무조건 제가 나간다고 1등 한다고 하는 그건 건 아니지만 그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간에 몬스터짐에 1등을 했었던 엠마누엘 빼고 그대로 이제 멤버분들이 그대로 나오셨기 때문에 약간 저에게는 조금이라도 더 희망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후회가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지만 후회가 된다고 말을 하는 건데 AGP를 나갔으면 스페인에서 제가 만족스러운 몸을 못 가져갔을 것 같아요. 애초에 제가 플랜을 했었던 게 몬스터짐 뛰고 여기서 만약에 1등을 못하면 무조건 스페인을 간다라는 게 제 영양사 우수님과의 플랜이었기도 하고 그거에 짜여진 식단 프로그램이나 밴딩 로딩을 진행한 거기도 하고 우수님하고 얘기를 많이 해보고 제가 선택한 결과는 올해 내가 몬스터짐 프로쇼에서 1등을 못했는데 과연 베네이더를 간다고 해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당장에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기대감보다는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페인에 그냥 그렇게 출전을 계획대로 플랜대로 진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AGP 같이 관람했잖아 우리가. 거기서 또 너가 얘기했던 게 저 AGP 조명에서 자기 더 좋아 보일 것 같다고 너가 얘기했었어. 저 조명 좋아 보인다고. 그지 기억나지? AGP가 조금 제가 그 프로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찍으면 몬스터짐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은 선수들의 몸을 현장에서 더 좋아 보이게 하는 건 AGP 조명인 것 같더라고요. 형도 그걸 동의하시나요? 난 단체에 대한 비하가 아니라 몬스터짐이나 얼마 전 엊그제 이제 아시아 챔피언십 대만에서 열린 그러니까 몬스터짐에서 주관하는 대회네 대부분 특징이 조명이 대회장이 아주 깜깜하고 그지? 거의 암전돼 있는 상태에서 조명을 세게 핀 조명 쏘듯이 세게 거는 조명인데 나는 그게 영상이나 이런 거는 좀 잘 나오는 것 같아. 연출적인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보디빌딩 측면에서는 사실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조명은 아니거든. 올림피아처럼 그냥 밝은 그 공간 안에서 조명을 좀 약하진 않은데 이제 조명을 그대로 뿌려줘야 나는 그 보디빌더의 몸이 그대로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 사실은 몬스터짐 스타일의 그런 되게 개성 있는 조명을 사실 좋아하지는 않아. 그래서 퍼포먼스에 집중한다면 사실 몬스터 조명이 되게 좋은 거고 비교 심사 측면에서는 사실 AGP나 올림피아처럼 이 선수 몸 구석구석이 다 보일 수 있는 조명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몬짐 조명은 좀 그림자가 많이 지니까 몸을 다 디테일하게 보기가 좀 어려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AGP 조명이 조금 더 직관적이라고 해야 되나? 실제로 보면 그래서 그 조명도 보면은 몬스터진 같은 경우에 이제 백색 등만 이렇게 세게 쏘잖아요. 근데 AGP 같은 경우에는 황색 조명하고 백색 조명 섞어서 쓰더라고요. 또 그런 게 뭐 차이지 않을까. 그래서 간혹가다 올림피아 조명 막 되게 안 좋다 막 이야기하는데 사실 뭐 엄청 좋은 건 또 아니지만 사실 우리나라 기준에서의 조명 스타일이랑 안 맞는 거지 그게 몸을 잘 볼 수 있는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조명 같아. 그럴 수 있죠. 흔히 말하는 대보식 조명이라고 그러잖아. 그게 사실 보디빌더한테는 기량을 늘릴 수 있는 조명 같아. 저는 근데 대한 보디빌딩 협회 무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몰라요. 그 실제로 아니 근데 대보죠. 너무 천차만별이야. 나는 뭐 야외 무대였는데 조명도 없어서 사실상. 자 어쨌든 뭐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AGP에 대한 뭐 그래도 아쉬움이 좀 있었다. 그쵸. AGP는. 약간의 아쉬움이 좀 있었다. 약간의 아쉬움. 그러나 그 스페인 프로를 출전한 거에 대해서는 절대 후회가 없고 얻은 게 굉장히 많은 선택이었다. 저는 스페인 프로쇼 백스테이지에서 그 흑인 분들이 펌핑을 하는 걸 보고 제 지금 운동 스타일을 많이 접목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좋은 거라니까요. 저도 뭐 해외 나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나중에 이거 물어봐야겠다. 근데 그렇게 하고 싶다고 따라대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몸을 만들려고 좀 노력 중입니다. 그 스페인 프로 이야기가 나와서 또 연장선상에서 같은 질문인데 스페인 프로 우승했던 그 데이비드 하먼드라는 선수가 베네이더 탑 5에는 진출하지 그 서지를 못했어.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 베네이더 맨즈 피지크 심사에 관해서 엠마뉴엘 순위도 마찬가지고 국내 여론은 좀 부정적인 것 같아. 그래서 본인은 이번 시즌 평가를 어떤 기준으로 정리를 하고 싶은지. 전체적인 그 내추럴 맨즈 피지크에 대한. 주로 벤웨이더 그 스페인 프로는 이런 기준, 몬스터짐은 이런 기준이었다. 스페인 프로는 이런 거 같았다.
베네이더는 이런 것 같았다. 그냥 객관적인 평가로 좀 생각을 해보면 몬스터진 같은 경우에는 좀 전면부에 대한 점수를 많이 주고 거기서 이제 배제를 하면서 심사를 했었던 것 같고 스페인 프로쇼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복부를 많이 봤습니다. 복부. 그러니까 복부의 컨디셔닝이 다이어트가 됐냐 안 됐냐가 아니라 얼마나 복부의 근육들이 타이트하냐 안 타이트. 그러니까 그게 컨디셔닝이겠지만 얼마나 뚫고 나오냐. 복부의 질감이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본 것 같고 그리고 스페인은 사실 제가 할 말이 없는 게 그 흑인 분들이 저보다 몸이 좋았어요 백스테이지에서 봤을 때 그래서 딱히 뭐 제가 심사적으로 뭐 이렇게 피드백 받을 거나 이런 건 딱히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베네이더입니다 저는 살짝 멘탈 슬럼프 비슷하게 온 것 같아요. 심사의 기준이 아무리 이제 애매모호한 피지크라고 하지만 결국 1등이 있고 2등이 있고 3등이 있으면 1등부터 5등까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순위를 줬겠구나. 그래도 어느 정도 감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감을 아예 깨부셔버리는 듯한 심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런 멘탈 슬럼프 같은 게 어떻게 왔냐면 내가 이렇게 비용을 지불하고 스페인 가서 프로쇼를 뛰고 뭐 물론 퍼포먼스적인 것과 팬분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몬스터짐을 뛴 건 맞지만 베네드를 가려고 프로쇼를 가는 건 맞잖아요. 내가 이런 지금 기준도 모르겠고 애매모호한 기준의 심사를 받으려고 이렇게까지 열심히 운동을 한 건가? 라는 거에 대한 멘탈 슬럼프가 좀 왔어요. 도대체 뭘까? 내가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 걸까에 대한 정의가 무너지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바로 DM이 왔었어요. 형제한테 탑5 사진을 이렇게 올린 거 보고 형제가 바로 DM하고 멘탈 나갈 것 같다고 이거 왜 이러냐고 심사가 이렇게 DM 와서 진짜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얼마 전에 리뷰 영상도 올렸지만 사실 조금 이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게 심사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아 이래서 1등이고 5등이구나 이게 아니라 1등 5등이라는 결과에 대해서 마치 이제 해석을 하듯이 이게 끼워 맞춰서 그거를 좀 갖다 대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작년이랑 기조가 많이 달랐다는 일단 문제인 것 같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 헤드 저지가 달랐고 이번에는 사실 헤드 저지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지금 많은 이 팟캐스트를 보는 혹은 제 유튜브도 봐주시고 내추럴 선수들을 좋아하고 동경하는 많은 친구들이 맨즈 피지크라는 종목을 이제 도전하고 할 텐데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는 가장 권위 있는 대회가 베네이더 프로쇼인 거예요. 그렇지 현실적으로 그죠? 근데 거기서 지금 심사위원이 22년도부터 계속 25년도까지 계속 한 바뀌었어. 번도 동일한 적이 없고 기준이 한 번도 같았었던 적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기준에 맞춰서 몸을 만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작년 우승이 요거였으면 요 기준에서 몸을 맞춰서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또 갑자기 기준이 바뀌고 뭐지? 그럼 이거 뭐 우리가 그래도 몸 담고 있는 협회니까 이걸 따라가야겠지라는 생각으로 또 만들면 또 기준이 바뀌어 있고 그래도 22년도부터 24년도까지 베네이더는 기준이 바뀌었다라고 해도 순위에 대한 기준이 있었다고 봐요. 이해는 됐어요. 아 이래서 이 사람이 1등이고 2등이고 4등이고 5등이고 근데 올해는 정말 좀 모르겠어요. 올해 왜 이 사람이 1등이고 왜 5등이고 왜 3등이고 왜 2등이고인지 진짜 모르겠어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끼워 맞추면 대입을 해서 끼워 맞추면 다 되는데 그거부터가 이제 잘못됐다는 거지. 저도 이제 끼워 맞춰본 바로는 그 우승자 토리 워싱턴이 비건에다가 나이도 51세 굉장히 고령이다 보니까 뭔가 그리고 꾸준히 나온 사람이잖아. 한 4, 5년 넘게 거의 매해 베네이더를 참가한 사람이다 보니까 뭔가 리스펙하는 입장에서 그런 느낌의 심사가 들어간 건지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사실. 저는 이런 말이 프로 선수들 입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지금 그렇죠. 문제라고 봐요. 근데 그래서 또 이거를 해석을 또 한 게 그러면 과연 몸만 보고 그걸 평가를 하는 게 맞는가를 생각을 해보니까 애초에 피지크라는 시합 자체가 아니 어쩌면 보디빌딩 자체가 몸만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요새 들었어. 그냥 그런 서사나 스토리, 그 사람의 아우라 존재감 이런 것들이 다 고려돼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그 선수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오로지 몸만 봤다 보니까 현지에서 그 사람을 좀 잘 이해하고 있고 그 사람의 서사를 잘 아는 사람들이 봤던 느낌이랑은 좀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 그거 아니고서는 사실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웠어. 그러면은 그거는 저는 좀 그러니까 서사 오케이 인정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인물 중 하나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고 왜냐면 저희가 이 스포츠라고 애매한 게 보디빌딩 자체가 굉장히 주관적으로 굉장히 그 인간의 그러니까 로봇이 채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채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서사라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의 멋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럼 작년에 우승한 사람이 왜 9등 했냐라는 거예요. 서사적으로. 그치. 작년에 1등에서 올림피아 갔던 사람이 왜 9등을 했냐라는 거예요. 그것도 좀 의아했어. 맞아. 그러니까 네.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진짜 이거 이게 너무 길어질 것 같아. 너무 맞아, 모르겠어요. 맞아. 저는. 근데 너가 이제 딱 지금 얘기해서 원래는 좀 후에 이따가 물어볼 질문이었는데 이제 스스로 쇼맨 이미지를 많이 어필을 하는 거는 뭐 모든 팬들도 다 알고 이제 좀 알잖아. 네가 어떻게 보면 주제 자체를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쇼맨으로 잡았고 그거를 충분히 올해도 잘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디빌딩이 스포츠냐 아니면 엔터테인먼트 쇼 이거냐라는 되게 오랫동안부터 이어져 온 이런 논쟁이 있는데 그러면 형제 너는 보디빌딩을 쇼에 가깝고 엔터테인먼트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결과만 놓고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과정은 분명 스포츠겠죠. 제가 생각했을 때 과정은 스포츠라고 생각하는데 결과값으로 봤을 때는 저의 현재 입장은 쇼가 맞는 것 같아요. 예전에 대한보디빌딩 협회에 계셨던 선배분들이나 뭐 국가에서 연봉을 받으시고 그래서 스포츠를 하시는 분들은 스포츠라고 단정을 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성적 때문에 이제 그 연봉을 받으시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하지만 저희는 사실 그 대회를 뛰는 걸로 경제적 이득이 없고 경제적 이득은 없거든요. 오히려 손해를 보지 항상. 그래서 저의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굉장히 보디빌딩은 스포츠보다는 WWE 프로레슬링과 같은 결이지 않을까. 쇼, 엔터테이너적인 부분이 같은 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저는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스스로를 애슬리트보다는 약간 인플루언서라고 정체성을 좀 규정을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 형님은 어떻게? 나도 되게 반반인 것 같아. 분명 난 스포츠적인 요소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 왜냐면 경쟁이 있고 그죠. 그리고 또 다른 얘기인데 e스포츠의 지금 가장 이제 고트라고 평가하는 게 페이커잖아. 네. 페이커도 e스포츠에 대한 논란이 되게 있는 거 알잖아. e스포츠가 과연 스포츠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했었어. 경쟁 요소가 있고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서 팬분들이 열광하고 동기부여를 받는다면 자기는 스포츠라고 생각한다. 라고 이제 되게 멋진 대답을 하더라고. 심금을 울리네요. 나도 마찬가지로 그 생각 그대로 그래서 보디빌딩도 분명 스포츠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다만 좀 더 미용적인 측면이 워낙 많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뭐 엔터테인먼트이면서도 동시에 스포츠면서도 하나의 나는 종합 예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저도 딱 그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사실 그 전에 질문할 것들이 좀 있었어가지고 갑자기 이게 질문이 일로 흘렀는데 경기력과 흥행력 나는 이 두 가지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경기력과 흥행력 사이에서 본인이 추구하는 균형점은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경기력이 따라와야 흥행력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아 그렇게 근데 사실 이게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경기력이 좋지 않은 선수도 흥행을 시키는 경우도 많잖아. 그러니까 경기력과 흥행력, 저는 경기력만 좋은 사람이 있냐 아니면 경기력과 흥행력이 좋은 사람이 있냐라고 조금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아 근데 사실 맞는 것 같다. 사실 최고의 경기력을 가진 게 또 시범이었고 최근에는 그 사람이 제일 흥행력이 높았으니까 그게 맞는 이야기는. 만약에 맥그리거 같은 흥행력을 가졌지만 그가 정말 내뱉은 대로 지른 대로 실력이 받쳐주지 않았다면 그 끝까지 그렇게 흥행력이 길게 이어질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있기도 하고, 맥그리거라는 사람이 경기력만 갖고 아무런 흥행력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이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게 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력이 되면은 흥행력은 어느 정도는 따라온다고 봐요. 맞는 이야기네. 근데 이제 거기서 흥행력까지 더 되는 사람이 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경기력이 없는데 흥행력만 그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땐 오히려 대회를 뛰지 않는 분들, 그러니까 경기를 하지 않는 분들. 그게 뭐가 우선시 되어야 된다 뭐 이야기는 아니지만 사실 그 두 개 사이에서의 균형점이 있다고 치면 어쨌든 간에 경기력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럼 그죠? 근데 그런 경우는 있잖아. 경기력이 정말 좋았는데 흥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긴 하잖아. 예를 들면 뭐 아닌가 그것도? 뭐 미스터 올림피아만 봐도 오픈 경쟁이 사실 경기력은 모든 그 디비전 가운데 가장 높지만 흥행은 사실 제일 안 되는 느낌이잖아. 아, 올림피아 자체에 대해서요. 그지? 그거는 아마 제가 봤을 때 좀 그 시장의 파이이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오픈은 참여도가 적으니까 이제 대중분들의 참여도가 적을 수밖에 없고,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뭐 보디빌딩 자체가 좀 그렇다고 생각해요 지금. 사실 내추럴 보디빌딩 자체도 대회 보면 경기력이 내가 봤을 땐 되게 좋다라고 느껴도 흥행하지 않는 경우가 대회 자체로는 절대적인 흥행은 좀 실패한 경우가 좀 덜어 보이니까. 이게 어떻게 바라보는 관점에서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제가 아직 활동을 하는 선수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경기력이 더 중요할 것이고 그게 아니고 뭐 이 시장을 조금 컨트롤해야 되는 사람이거나 뭐 대회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걸 통해서 뭐 사업을 수단을 가져오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이면 흥행력이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좀 빠르게 뒤에 질문을 제가 물어봤는데 다시 조금 더 앞으로 돌아와서 이번 시즌 준비하는 그 중간 과정에서 얼마 전 이제 방영 시작한 아이엠 복서라는 예능 스포츠 서바이벌 네. 복싱 예능에 출연을 하게 돼버렸어. 그래서 저는 이제 엠바고라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출연하는 걸 알고 있고 훈련하는 과정을 좀 지켜를 봤는데 그때 너무 힘들어하는 게 보였고 체력적으로 그리고 몸이 진짜 좀 많이 어쩔 수 없이 아 형제야 너 내추럴이 맞구나 내가 이렇게 얘기를 농담 삼아 할 정도로 제가 원래 얘를 준비 과정에서는 아 너 얘 내추럴 아닌데 이거 막 이렇게 루무새 빙의를 많이 해서 자극을 하거든요 사실. 근데 이번 시즌에는 제가 아 형제야 너는 내추럴이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사실 그 중간에는 좀 아쉬움이 솔직히 있었어. 많이 힘들었죠. 그래서 득과 실이 있었다면 제가 이거 여기서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음. 제 방송에서도 아직 얘기 안 했습니다. 어. 제 방송에서도 어. 얘기 안 했고 처음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가 원래는 몬스터짐을 준비하기 전에 대만을 원래 아 맞다 나갈 예정이었어요. 맞다 대만을 꼭 대회를 나가고 싶은 욕심이 있었고 제가 이제 대만 대회를 맨 처음으로 이제 프로쇼를 뛰어봤잖아요. MK에 있는 형님 분들 중에서 제가 대만을 처음 뛰어봤는데 대만의 분위기가 너무 좋고 팬분들의 이 환호가 너무 좋고 완전 이래서 좋아, 맞아. 너무 좋아해 주시니까 아 내가 대만 대회는 꼭 뛰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대만을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출연을 하게 됐죠. 그리고 저는 다음 질문에 혹시 아이엠포서 또 관련된 질문이 있어요? 그래 거의 그 얘기야. 득과 실이 뭐냐 이 정도. 처음에 지금 뭐 아이엠폭서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그런 대단한 분들이 나오는 자리인 줄 몰랐어요. 저는 그러니까 라인업이 상당하더라고. 저는 저처럼 복싱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옛날에 이 투기 조금 종목 했었고, 그지? 취미로 좀 했으니까 어. 그래서 복싱을 좋아하고 할 줄 알고 하지만 어느 다른 분야에서 체육을 하고 있는 그런 인원들을 뽑아서 육성을 해서 서바이벌을 하려나 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모든 맞아. 걸 비밀리에 말씀하시니까. 누가 보기에도 사실 그럴 거라는 예상을 하게 되거든. 나도 네가 얘기했을 때 그럴 것 같았거든. 네, 저는 그런 건 줄 알았어요. 맞아. 근데 막상 촬영을 하러 딱 가보니 그래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4주였나? 웨이트를 한 일주일에 6회 하던 걸 한 4회, 3회로 줄이고 그러니까 처음에 줄인 것도 아닙니다.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다른 거 올 스톱이었어요. 모델 활동, 인스타 뭐 이런 거 활동 아니면은 또 아무튼 미팅 관련된 거 다 그냥 올 스톱. 그때는 복싱장하고 헬스장만 다녔어요. 안 그러면은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몸이 진짜 죽어나겠더라고요. 그치. 그래서 뭐 아침에 웨이트를 끝내면 저녁에 복싱을 하고 복싱 끝나고 나면 런닝이나 유산소를 해야 되고 왜냐면 심폐지구력이 있어야 되니까 체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그 제가 좋아하는 투기 종목의 챔피언이었던 막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그러니까 거예요. 레전드들이 많이 나왔다. 네, 레전드 분들이 막 나오시는 거예요. 심지어 거기 그 지원을 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거의 2,000명 가까이 지원을 했는데 일반적인 복싱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탈락을 했대요. 웬만하면 투기 종목에서 한 번쯤 한국 타이틀이나 이런 챔피언을 한 번쯤 해본 사람들이 다 나온 거예요. 와, 아이엠 복서 너무, 거기. 너무 클래스 차이가 너무 나. 그래서 이제 제가 전략을 수정했죠. 어차피 우승 못한다. 그냥 빠르게 몸이라도 보여주고 퇴장하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진행을 했고 거기서 또 근데 다행인 거는 너무 무지막지한 사람과 붙인 게 아니라 또 비슷한 베이스에 네, 비슷한 베이스의 피트니스 인플루언서이신 이제 영호 형님하고 붙게 됐어요. 그래서 영호 형님하고 저하고 2분에서 3분 내지 난투구를 벌였거든요. 그게 현장 분위기가 진짜 좋았어요. 그 일반 복서들이 화려하게 막 팍팍팍 이렇게 치면서 막 콤비네이션 치고 막 피할 거 피하고 이렇게 멋있게 싸우는 반면에 저희는 이제 보디빌딩을 하던 사람들이 복싱을 한 거니까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 저도 그렇고 영호 형님도 그렇고 실전 경험이 없을 거예요. 스파링은 많이 해봤어도 실제로 헤드기어를 다 빼고 시본스 글러브로 맞아본 적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경기처럼. 왜냐면은 생활체육대회를 나가도 헤드기어를 쓰고 하는데 이제 실제 경기는 헤드기어를 벗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벗고 맞는 거랑 쓰고 맞는 거랑 다르거든요.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붙어 보니까 한 번 맞으면 바로 어땠어? 삥 도는 거죠. 경험 처음을 해보니까 그거를 경기처럼 하는 걸. 근데 영호 형님하고 저하고 경험이 없으니까 딱
복스 하고 딱 붙었는데 난투극이 된 거예요. 그 옛날 프라이드 시절에 일본 선수와. 알아. 근데 이제 실제로 직관하신 복서분들은 뭔가 이 생날것에 대한 싸움, 원초적인 싸움 이런 걸 보니까 이제 신나신 거죠. 환호가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이게 9개 조 링이 있는데 실제로 인터뷰에서 어느 조가 가장 인상 깊었냐 했을 때 저희 조가 선호도가 1위였어요. 1위였었대요. 그때. 그래서 방송에 너무 재밌게 싸웠으니까 좀 그래도 올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난투극을 벌이다가 조금 더 적극적인 이제 공격을 한 영호형 승을 들어주셔가지고 마동석님이 이제 영호형님이 이제 올라가시고 저는 이제 탈락을 하게 됐는데 사실 제가 원하는 바로 된 거예요. 왜냐면은 저는 몬스터짐 준비를 해야 됐기 때문에 이거를 고민을 사실 많이 했어요. 막 붙는 게 좋은 건지 막 그 24시간 촬영이었거든요. 이 24시간 촬영하는 동안 이게 내가 이분들하고 올라가서 다음 촬영 때 또 내가 또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하고 물론 열심히 했죠. 최선을 다했지만 이제 영영님이 올라가셨으니까 그날 처음 뵙지만 너무 응원한다고 높이 올라가시라고 너무 응원하고 저는 이제 몬스터짐 준비를 하게 됐죠. 근데 이제 방송에는 한 5초 10초 이렇게 진짜? 나왔더라고요. 너무 짧은데? 저는 사실 되게 그래서 영호 형님도 그 단톡방에 있는데 너무 이거는 되게 오래 나올 것 같았는데 조금 맞다. 나와서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툭 펀치 한 대 맞으면서 제가 탈락된 걸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예 못 나오신 분들도 너무 많아요. 그렇지. 뭐 네. 참가자 워낙 많고 네, 그리고 워낙 많은 분들이 나오셨기 때문에 굵직한 라인업이 많더라고. 나 다 본 거 난 그 클립으로만 봐가지고. 맞아. 다니엘 저기 뭐야 줄리 앵강. 줄리엔강 네, 형님이랑 줄리엔강 앵강 형님 또 뭐 명현만 선수. 네. 와 또 진짜 그 정다운 선수. 저 그 두 분 스파링하고 이제 직관했잖아요. 그 경기처럼 하시는 거 직관했는데 대포할 소리 나요. 빵빵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굵직한 라인업일 줄은 상상도 못 해가지고 얘가 얘기를 하기를 그 사전에 저한테도 얘기했으니까 저는 제가 보디빌딩 대회로 치면 그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IFL 프로들이랑 그러니까 처음으로 대회 나가고 비기너도 아닙니다, 형님. 비기너도 아니다. 그래. 네, 비기너도 아니에요. 중등부. 그냥 그 그 중등부, 헬스장에서 맞아. 운동하던 사람이 IFBB 선수하고 무대 위에서 올려지는 것과 그치. 똑같은 그거 거니까. 맞아. 그 정도 차이긴 하다. 맞. 네, 그래서 그리고 이게 좀 또 재밌는 썰이 하나 있는 게 제가 IM 복서를 3주에서 4주 정도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준비하면서 제가 정말 대만 대회가 너무 욕심이 나서 준비를 했던 게 이게 은근히 복싱이 내추럴 보디빌딩하고 괜찮나 싶은 거예요. 살도 너무 잘 빠지고 제가 약했던 등이랑 복근이 조금씩 좋아지는 게 느껴지고 복근 좋아진 거 느꼈어. 나. 이게 계속 이렇게 맞아. 이게 힘을 코어를 잡고 있다 보니까 코어도 세진 게 느껴지고 근데 되돌아 보니 많이 골았던 것 같긴 해요. 형님 말씀대로. 그래서 대만 대회와 사실 병행하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대만 대회랑 병행하려고 했는데 좀 아쉬웠던 게 대만 대회 날이 촬영 날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팀 A1 다 같이 갔을 때도 사실 제가 촬영 날 대회는 안 나가더라도 촬영 날짜가 안 겹치면은 같이 응원 가고 서포트라도 가려고 했는데 그거조차도 못 했지. 촬영 날짜가 아예 아이엠복스 촬영 날짜랑 그 날이 당일이랑 겹쳐버리니까 병행은 아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결과론적으로 빠르게 탈락은 했지만 그걸 통해서 이제 분명히 얻은 것도 있을 거란 말이지. 너무 좋은 경험을 했고 진짜 엄청 크게 이렇게 촬영을 하는구나 방송사에 촬영은 그런 것도 한번 느꼈고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시간 지나고 보면은 언제 그런 경험을 또 해보겠어요. 그리고 또 득이 있는 반면에 또 약간 아쉬웠던 건 그래도 꼭 나가려고 했던 대만을 출전을 못한 거랑 몸적인 부분에서는 좀 더 확실히 좀 나빴는지 영향적으로 아니면은 괜찮았는지 득실이 딱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몸조차도? 어깨 같은 경우는 지금 안 좋아졌지. 이게 확실히 다른 운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게 보디빌딩 하면서 어깨는 확실히 계속 이게 한번 이렇게 펀치를 하다가 걸렸었던 스파링을 하다가 이제 경기를 하다가 아니고 이게 걸렸었던 게 잘 호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불균형적인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너무 힘을 회전하는 걸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근데 다시 생각해봐도 재밌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방송사 작가분들이나 이런 되게 좀 주변에 촬영을 나갔다가 막 악마의 편집 이런 거 경험하신 분들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저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작가님하고도 가끔 연락하는데 너무 착하고 잘해주시고 제가 이렇게 방송에 나온 것도 어떻게 보면 잘 나온 것 같아요. 짧게라도. 아니 그리고 그게 인연이 돼서 또 다른 걸로 연결될지도 모르는 일이잖아. 사실. 그게 중요한 것 같아. 어쨌든 그리고 또 이제 무대로 돌아와서 몬스터짐 시합으로 돌아왔어요. 몬스터짐 개인 루틴, 개인 포징 무대에서 이 피니시 포즈가
이게 좀 호불호가 나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전 쇼츠나 이런 거에 올라온 거에 안 좋은 반응이 좀 솔직히 많이 찾아볼 수가 있었고 팬분들은 좋아했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좀 보수적이다 보니까 보디빌딩 씬 자체가 좀 적절한가라는 비판도 있었던 거는 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반응을 보면서도 지금의 스타일을 계속 유지할 생각인지 아니면은 수정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지 좀 민감한가요? 이 질문이? 아니. 이런 것도 좀 재밌는 재밌어요. 질문이잖아. 사실. 재밌어요. 어. 일단 첫 번째로 모르겠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현장 반응은 좋았어요. 저 반응 뜨거웠지. 뜨거웠지. 그리고 전 아직도 기억나는 게 어. 오히려 제가 24년도에 몬스터짐 프로쇼에 형님은 좀 과했어가 있었고 맞아 나. 요번 그때 얘기했지. 25년도 프로쇼가 끝나고 백스테이지 오셨을 때 형님의 표정과 그 저에게 하신 멘트는 형제야 요번에 대박이었다. 저는 잘했다고 작년보다 나 생각했어요. 올해가 더 딱 너무 딱 좋았던 것 같아. 맞아요. 그러니까 현장 분위기는 진짜 좋았는데 그게 왜 약간 웃긴 바이럴이 됐냐면 이게 저희 영상을 어쨌든 다른 바이럴 채널들이 퍼가잖아요. 그치. 배속을 돌려버리시더라고요. 그게 이렇게 약간 인술 뱉듯이 막 아니 이거 유진이가 또 놀렸잖아 그걸. 맞아. 상상 이렇게 갔었던 이 절도 있던 동작들이 맞아. 약간 배속을 해버리니까 제가 봐도 웃기긴 하더라고요. 어. 근데 저는 이거를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한 게 뭐냐면 어쨌든 관심이잖아요. 그렇지. 저한테 주는 음. 저한테 걸고 있는 기대라든지 저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댓글도 안 달리고 관심도 없으면 저는 그게 더 그치. 그 당시에는 멘탈이 안 흔들리고 뭐 그냥 이렇게 무르르듯이 지나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에 이런 관심이 없다라는 건 굉장히 악신호지 않을까요? 오히려 맞아. 네, 제가 유튜브 하면서 좀 느낀 게 정말 선풀만 있는 채널은 없더라고요. 그렇지. 악플이 많다라는 건 긍정의 신호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느끼는데. 위험할 수 있어, 다만. 왜요? 아니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치, 어디까지나. 그치. 그렇다고 테러를 오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난 저도 그럴까 봐. 저도 사람인지라, 그러니까 무분별한 비난이나 이런 것들이 안 좋죠. 근데 관심이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관심이 있다라는 증거니까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제 포징에 대한 많은 연예인분들이나 이런 유명 인사분들, 공인분들이 좀 악플 때문에 많이 시달리시지만 저희가 사실 그 정도의 인지도는 아니잖아요. 맞아. 굉장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그 긍정의 의미는 이제 막 유튜브나 이제 막 인스타나 뭔가를 시도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팔로워 1만 미만 분들 아니면 유튜브도 1만 구독자 미만 분들 갑자기 막 악플이 다다다닥 달리기 시작한다. 제가 봤을 때 그게 무조건적인 부정적인 신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이제 뭔가를 시작하시려는 분들한테. 근데 그거를 긍정으로 바꾸는 게 결국엔 능력인 그렇죠. 건데 그게 대부분 중요하다고 좀 생각합니다. 힘들어하고 나도 사실은 쉽지 않죠. 저도 쉽지 않아요. 저도 그 영상 같은 거 보면은 악플이 많이 달리는 영상들이 있는데 근데 너무 상처거든요. 엄청 상처지. 난 그것 때문에 심리 상담도 받았었어. 진짜요? 근데 조회수를 보면 확실히 조회수가 잘 나온 게 무분별하게 많은 분들에게 알고리즘이 퍼져나가다 보니까 악플이 많은 만큼 조회수가 많이 퍼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어쨌든 그 피니시 포즈에 대한 그런 거는 그러니까 수정이라기보다는 그런 기조를 너는 유지할 거다라는 스타일을 유지한다는 맞아. 이야기인 거죠. 그게 질문이었죠. 이걸 유지할 거냐 안 할 거냐. 근데 모르겠어요 아직. 저는 하고 싶거든요. 사실 이 쇼나 엔터테이너적인 요소적으로 봤을 때 하는 게 맞다고도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더라고요. 나는 항상. 근데 나는 유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이번 몬짐은 난 과하지 않았다고 생각했거든. 물론 다른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는 그게 있었지만 솔직히 과했던 건 이거고. 왜요? 저 너무 정말 마음에 드는데. 난 이거는 좀 과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번에 이거는 나름 박력 있어 보여가지고 마무리로 임팩트를 주는 느낌이고 개성 있고 존재감 있게 보였기 때문에 또 좋은 성적으로 또 이어진 거라고 난 또 생각하거든. 그래서 나는 긍정적이었다. 근데 이제 아까 말했듯이 그때도 이제 유진이랑 눈이 마주치진 않았지만 나는 그걸 보자마자 사실 유진이가 저거 놀리겠구만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제 조금 개구진 친구들이 놀리고 싶어서 이제 막 그렇게 댓글을 다는 거라고 나는 또 생각을 해. 그런 애들을 또 네 편으로 만들면 팬으로 만들어 버리면 되는 거니까. 저는 그게 좋다고 어.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서 그러면서 동시에 그 친구들이랑 또 기싸움하면 또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어느 정도 수용은 하되 너의 매력을 또 보여줄 수 있는 또 이런 방법들이 또 얼마든지 있을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대로 가면 좋지 않을까. 다만 조금 수정할 필요는 있고 제가 왜 이렇게 실드를 치냐면 얘가 이거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랑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음악 선정 자기 이거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해서 막 추천도 해주고 막 했는데 나름 그거를 꼭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 거야. 네 채널에서도 얘기했겠지만 모르는 분들한테 왜 그 무대에 그렇게 연출을 했고 노래는 왜 이거를 했고 이거를 좀 이렇게 듣고 보면은 또 괜찮습니다 무대 나름. 응. 그쵸.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필요하긴 한데 그러니까. 제 채널에서 사실 얘기한 적이 없어요. 아 얘기 안 했어? 한 번도 없어요. 아 진짜? 제가 아직 카메라가 익숙치 않나 봐요. 약간 이렇게 아 난 카메라에 당연히 대고 그거 설명했을 줄 알았지. 하소연하듯이 아니면 내 혼잣말처럼 나와야 되는데 그게 어. 아직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아. 이렇게 사람과 대화를 어. 하면서 하니까 조금씩 나오는. 그러면 이 자리에서 그때 왜 웰컴 투 더 정글 맞나? 맞아요, 맞아요. 웰컴 투 더 정글이라는 노래를 선택을 했고 이런 포징이나 이런 것들을 했는지 한번 또 설명해 줘. 일단 노래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뭔가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높낮이 이게 이렇게 한번 이렇게 끌어와 줬다가 다시 떨궜다가 다시 올려줬다가 그런 부분에서 웰컴 투 더 정글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 뭔가 락스피릿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WWE와 제가 생각하고 있는 보디빌딩은 굉장히 근접한 것 같다, 비슷한 것 같다라고 했던 게 WWE 그 유명한 선수들 등장곡과 다들 있지. 테마곡 보면 그치. 다 락이란 말이에요. 비슷하지. 응. 네. 그리고 그 파이팅 넘치는 모습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번에 몬스터짐이 무대가 크다면 그 WWE 선수 중에 에지라는 선수 아시나요? 알지. 저는 뛰쳐나갈까도 생각하고 있어요. 실제로 정말로 어. 그 오디오 있잖아요. You think you know me 다다다다다 막 하면서 막 울리는, 어. 저는 그 오디오를 딱 틀고 뛰쳐나갈까도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런 게 불가능한 게 뭐냐면 리허설이 안 돼요. 그치. 결국에는 협회 측에서 무대를 설치하는 기간은 하루밖에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무대가 완성이 되면 제가 그 무대를 보고 리허설 할 수 있는 시간은 리허설도 아니죠. 그냥 그 무대를 보고 혼자 헤드셋을 끼고 내가 이렇게 동선을 해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구나 하는 시간은 결국에 제가 계측하는 그 당일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무대를 제가 구성하고 싶은 그 제한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24년도에 몬스터짐에서 이렇게 타이틀로 올렸던 사진 중에 제가 이렇게 소파인가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헤드셋 끼고 이러고 있는, 조명에서 이렇게 쏴주는 되게 멋지게 나온 사진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 개측 끝나고 다른 선수를 다 갈 때 저 혼자 무대 보고 그 쇼맨 노래를 들으면서 계속 동선을 생각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한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모르겠어요라는 답이 이런 제한들을 뚫고 나가는 게 점점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네, 노래를 선정하는 것도 무대 동선을 짜는 것도, 그리고 어떻게 하면 관객들한테 임팩트를 줄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임팩트 때문에 관객이 다음에 또 내 무대를 보고 싶을까. 나는 5만 원, 6만 원을 내고 이 입장권을 내고 들어왔지만 우영재 때문에 재밌었어라는 말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년에 관객을 더 많이 모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거죠. 계속 제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단 하루라는 시간밖에 없다 보니까. 그럼 결국에 동선을 이렇게 짜잖아요. 그럼 동선을 짜고 내가 마지막에 이걸 보여주겠다, 음악에 맞춰서 이걸 해야 되겠다는 그 전날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대를 모르니까. 그러면은 그 전날에 그게 결정이 되면 이제 뭘 해야 되냐? 시합 전날에 포징 연습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 음악에 맞춰서. 그래서 사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25년도 몬스터짐 그 마지막 포즈와 나오는 것과 그것도 사실은 전날 3시간 2시간 포징 연습을 하고 나서야 맞출 수 있었던 그런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 알고 또 보면 또 다르게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얘기한 거에서 나는 또 느낄 수 있는 게 너 확실하게 이제 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많은 프로쇼들이 쇼라고 이름은 붙이지만 사실 경쟁, 컴페티션이고 어떻게 보면 경기적인 요소를 훨씬 더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좀 그렇게 쇼적인 부분을 부각시켜서 선수들한테 특히 한 명한테 이렇게 할애하기는 좀 어려운 거지. 그죠, 당연하죠. 그래서 지금 조금이라도 선수풀이나 층이 약한 프로 선수분들 한해서만 좀 그렇게 음악 선정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가능한 거기도 하고. 나는 그래서 항상 옛날부터 생각했던 건데 지금 이제 뭐 프리저징 있고 파이널 이렇게 있잖아. 사실 난 프리저징 파이널 개념이 사실 좀 이해도 안 되기도 하고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냥 프리저징이라는 개념을 본선이 처음부터 되고 거기서 순위가 다 나오고 파이널 개념을 갈라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 그거 너무 좋은데요. 순위가 상관없는 개인이
정말 잘 준비해가지고 퍼포먼스적으로 최대치를 보여줄 수 있는 그게 제일 잘 된 게 뭐였어? 쇼미더바디. 맞아. 나는 그게 제일 이상적인 보디빌딩 그거 쇼. 좋은데요? 그지? 왜 그렇게 안 할까요? 나는 경쟁이 난 되게 싫어하는 알잖아. 나 경쟁 되게 싫어해서 오히려 그렇게 엔터테인먼트적으로 보여줬다는 점에서 난 쇼미더바디가 되게 인상 깊었고 그게 결국엔 내추럴 시장 흥행에 되게 좋은 그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거든. 맞아요. 보디빌딩 자체, 그지? 얘 내추럴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걸 지향해서 가면 좋은데 IFBB 자체가 뭐 이쪽 사정을 또 모르기도 하고 거기에서 지향하는 게 또 있으니까 이게 또 이렇게 전달되기는 쉽지가 않겠지. 그런 게 좀 응.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너가 지향하는 거랑 비슷해. 나도 경쟁을 좀 제거한 상태에서 퍼포먼스적인 거를 되게 많이 보여줄 수 있다. 종합 예술로서 진짜 보디빌딩이 여러분들한테 많이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경쟁을 더 우선시 하다 보니까 조금 제한이 된다는 거 그런 것들이. 맞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IFBB가 그걸 주도하고 있으니까 우리 따라가는 수밖에 없지 뭐. 그럼 아무튼 그 생각보다 보수적이다. 그러다 보니까 우영재 선수의 그런 퍼포먼스에 대한 쇼에 대한 철학이 아직까지는 몇몇 팬들한테는 좀 받아들여지기가 조금 어려운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뭐 시간 들고 좀 이렇게 잘 보시다 보면은 언젠가는 또 이제 조정석 좀 멋있구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변우인인가요? 어쨌든 게스트니까 내가 좀 많이 이게 실드를 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연장선상에서 이제 아까 그 쇼맨이냐 뭐 이거를 이렇게 물어보려고 했던 거고. 음악 선정하고 이럴 때 승현이 형이 진짜 있긴 있었네 그때. 승현이한테 많이 물어봤거든요. 승현이 그러니까. 형이 자꾸 블랙핑크 노래라고 하셔가지고. 아이 제니의 제니라는 노래를 내가 한다 했지 뭔데 어떻게 하라고 했어. 그래요? 그랬어. 내가 나중에 나는 클래식 피지크 만약에 내가 하게 되면 제니의 젠이라는 노래가 있어. 선 알지? 젠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거를 그 라이크 제니 말고 젠이라는 노래가 되게 괜찮아요. 포징하기. 그래서 그걸로 나 나중에 하겠다 얘기했었지. 좋습니다. 그리고 그거 추천했었지 나는. 뭐였죠? 저기 뭐야? 뭐 아무튼 승현이 형도 은근 많이 그 추천해줬어요. 네가 락에 꽂혔다 그래가지고 락 되게 많이 추천했었잖아. 너무 추천 많이 해가지고 그거 다 까먹었다. 승현이 형도 추천 되게 많이 해줬어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그거 하기 잘했어. 나는 그거 했었지 참 그거. 건즈 앤 로지즈. 스윗 차일드 오 마인. 스윗 차일드 오 마인. 그거를 추천했었지. 잘 어울리기도 하고. 그것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워낙 리프가 너무 좋으니까 그게. 약간 리프 원툴 같은 느낌. 맞아. 그 뒤에 조금 뭔가 포징하게 조금 맞아. 뭐 해야 되지? 약간 그런 것도 있긴 해. 그리고 사실 맨즈 피지크 자체가 사실 이렇게 퍼포먼스적으로 보여주기가 얘가 그 쇼맨 그게 대단했던 거야 사실. 왠지 피지크로 뭐 좀 해보려고 하면 좀 제한되는 게 많긴 진짜 하죠.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어서 그냥 정면 요거 이거 아니면 요거 하나고 조금 다르게 하면 백 더블 바이셉스나 뭐 이런 거 더블 바이셉스 잡으면 저 피지크가 저거 잡는다고 뭐라 하고 그지? 그래서 진짜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되게 제한되는데 제가 약물 쓰는 사람들 좋아하진 않아요. 좋아하진 않지만 제레미 브라인디아 같은 이런 선수들에 대해 딱 순전히 그 선수 보디빌더로서 리스펙하는 부분이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벤지 피지크의 그 포징이라는 거를 다듬었어. 맞아. 걔가 만드는 거예요 사실상 이 그 포징 그 루틴 같은 거를. 그래서 기준이 됐죠. 네, 그게 기준이 되고 사실 모든 선수들이 다 제레미를 따라한 거거든. 그런 점에서 저는 제레미를 되게 높게 칩니다. 몸은 뭐 안 좋아졌을 수 있고 지금과 안 맞을 수 있어. 근데 그런 아무것도 없는 거에 기틀을 다졌다는 점에서 되게 그 존중받아야 되는 선수라고 생각해요. 저도 사실 제레미를 보고 운동을 시작한 게 그럼요. 맞으니까. 사실 지금 피지크 나가는 사람 중에 제레미 안 보고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맞아요. 그거는 뭐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래서 너가 어떻게 보면 그런 역할을 이제 하는 거라고 생각해. 피지크도 이만큼 보여줄 수 있다. 이거 할 수 있다. 이거 할 수 있다. 이거 하시는 분들 이거 할 수 있다. 안 계시나? 어. 근데 이게 조금 아닙니다. 그래서 그 얘기 나온 김에 이건 질문지에는 없었지만 클래식 피지크는 어떻게 생각해? 클래식 피지크 하체가 또 나쁘지 않거든. 경기를 사실 제 첫 1등을 그걸로 했어요. 머슬 모델. 그래서 근데 아직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이제 무대 그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 마지막 말고는 사실 그러니까 형제는 이게 명확하더라고요. 다른 친구들을 물어보면 언젠가는 한번 뭐 보디빌딩이나 이런 거 해보고 싶어요라는 얘기를 많이 할 때가 많은데 형제는 단호하게 저는 맨즈 피지크가 제일 멋있고 맨즈 피지크만 하고 싶다고 항상 단호하게 얘기하는 편이에요. 저는 추구하는 추구미가 정확하게 그러니까 있습니다. 관심 없고 자기는 클래식 피지크 멋있다고 아이고 그렇게 하면 얘기하면 멋있죠. 멋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추구미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추구하는 건 맨즈 피지크입니다.
그리고 나도 요새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맨즈 피지크가 나이 든 사람한테 더 잘 맞는다고 느끼거든. 옛날엔 좀 더 되게 젊은 이미지긴 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이제 하체 운동에 대한 부담이 많이 늘어나. 관절에 대한 부담과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이제 실제로 줄어드는 게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마스터 클래스에서도 맨즈 피지크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라고 또 생각을 하거든. 그리고 그 사람들 몸이 꽤나 좋고 수준이 높아. 마스터에서 1등한 사람이 이번에 베네도 1등 했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오히려 맨즈 피지크가 좀 나이가 시니어가 돼서라도 계속 할 수 있는, 지속할 수 있고 나갈 수 있고 멋있게 표현할 수 있는 좋은 디비전인 것 같고 그게 정체성이 끝까지 좀 잘 유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클래식 피지크도 물론 언젠가 나는 할 생각이 있었지만 나는 많이 그 뛰어보셨잖아요, 근데 클래식 피지크. 나가기도 했었고 근데 그 친구를 보고 난 접었어. 아, 1등. 프로스퍼 걔 보고 걔뿐만 아니라 그 라인업의 탑3 보고 한진영님 포함해서 나는 접어야겠다. 이거는 그냥 저기 무대에서 내가 서서 같이 라인업 했을 때 내가 창피하다. 약간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아니 좀 근데 격차를 형님 느꼈어. 반대로 생각하면은 거기 클래식 피지크 샘 분이 맨즈 피지크 디비전에 오면은 안 어울리긴 하지. 성적을 못 낼 맞아. 수 있는 것도 맞아. 동일한 거예요. 그게 근데 결코 내가 말했듯이 격차가 있지만 그게 종목의 특성에 대한 격차인 거지. 그 뭐가 더 우월하다 이거는 아니지. 특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특성이 저는 제가 추구하는 추구미는 맨즈 피지크가 더 어울린다라는 거고. 맞아. 간혹 가다가 난 좀 열받는 포인트 긁힐 때가 있거든. 동생들이 형님 이제 클래식 피지크로 올라오시죠 이래. 아, 근데 걔는 프로가 아니야. 아, 아마추어야. 아마추어에 예, 예. 그냥 뭐 그런 친구인데 형님 올라오시죠 이래. 그러면 어쨌든 간에 맨즈 피지크를 아래로 생각을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긁힐 때가 뭐, 있어. 아래는 아니지만 틀린 말은 아니죠. 그치, 뭐 올라오시죠. 올라가는 느낌이긴 해. 체중이 맞아. 올라가야 되니까. 맞아. 체중, 그건 하체 인정. 운동이 그래서 무거우니까. 긁히는 거야. 예, 그래서 체중이 긁히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도 클래식 피지크나 보디빌딩 나가니까 너는 내 아래다. 약간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게 느껴져가지고 조금 기분이 좀 긁힐 때가 있습니다. 근데 뭐 종목 자체는 어쨌든 간에 근육량이 더 많아야 되는 종목이니까 상위 종목이라고 봐도 돼요.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바지 입고 비교 심사하면 되겠죠. 더 월등히 좋지 않을까요, 네. 저희가? 네. 그리고 이제 보드숏 입고 맵시 내는 게 쉽지가 않거든. 그지? 어떤 거요? 보드숏을 입고 전체적인 실루엣과 맵시가 멋있게 나오기 쉽지 않잖아. 맞아요. 제가 딴 건 모르겠는데 이게 피지크 선수들이 확실히 상체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것만 보니까 당연히 그렇겠구나. 그리고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가고자 하는 게 맨즈 피지크 선수들이 옷빨이 또 잘 받아요. 그리고 패션에 더 관심도 많고 잘 입어. 근데 이게 어. 형님이 말하는 맨즈 피지크가 클래식 맨즈 피지크 선수가 케미컬 선수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뭐 포함시켜도 그래도 오픈보다는 맵시가 좋지. 그래요? 그지? 저는 기준이 있어요. 제가 왜 자꾸 피지크에 대한 추구미를 제가 자꾸 그거를 강조하냐면 다리가 두꺼워지는 거 상관없어요. 와이드 팬츠를 입으면 돼요. 다 상관없어요. 엉덩이. 엉덩이. 맞아. 엉덩이가 커지는 순간 그 사람의 그 의류에 대한 그건 끝난다고 맞아. 봐요. 남자 정말. 옷은 엉덩이가 크면 진짜 이상해져. 엉덩이가 크면 무슨 옷을 입어도 해괴망측해집니다. 추리닝 말고는. 맞아. 정말로. 맞아. 이거는 제가 좀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겠지만 아니 이거 나 완전 100% 동의. 저번에도 우리 얘기했었잖아. 트레이닝복은 엉덩이가 좀 꽉 차면 예뻐요. 이뻐요. 남자도. 맞아요. 근데 수트나 청바지 뭐 아니면 일반적인 그냥 레귤러 사복이라고 핏, 얘기하면 될 것 그냥 같아요. 일반적인 평상복은 엉덩이가 남자가 너무 크면 진짜 다 이상해. 맞아요. 맵시가 절대 안 살아요. 특히 수트는 엉덩이 크면 그냥 포기입니다. 포기. 근데 클래식 피지크에서 성적이 좋으려면 엉덩이가 그러니까 후면부가 발달이 돼 너무 있어야 중요한데. 되잖아요. 프로 레벨에서는 맞아. 특히나 그런 부분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못 만드는 것도 있어요. 제가 하체를 그렇게 못 만드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하는 추구미는 언젠가 나이가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멋있게 늙었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 저는 멋있는 그때 돼서는 그 나이에 걸맞는 멋있는 옷을 입고 이렇게 좀 멋있고 싶거든요. 근데 그게 저와는 그게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다라기보다는 그것 때문에 저는 맨즈 피지크가 제가 생각하는 추구미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사실 유진이도 그렇고 내가 볼 때 하체 운동을 진짜 대충 하는 선수는 거의 없거든. 왜? IF 프로 중에. 네. 솔직히 엄청 열심히 하잖아 다들.
얘도 하체 운동할 때 보면 같이 하기도 하지만 자주 엄청 열심히 하고 빡세게 하고 같이 하면 근육통이 정말 오래 갈 정도로 빡세게 합니다. 저도 나름 하체 열심히 해왔고 가장 좋아하는 운동이었고 한때는 또.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어쨌든 프로 레벨에서 상체만 보고 평가를 하는데 하체에 더 주안점을 두고 훈련을 하는 거는 좀 손해긴 하거든. 맞아요. 그 타고난 게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프로 레벨 정도 가면은 사실 제가 어깨가 이렇게 좋아지고 싶어서 좋아졌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타고난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하체를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 마찬가지로 상체도 마찬가지고 되는 사람도 있고 자기는 그냥 스쿼트만 했는데요 이렇게 하는데도 뭐 하체 좋고 특히 내 친구 한 명은 어릴 때 좀 소화비만이었어. 근데 다이어트를 성인 돼서 좀 했지. 그래서 좀 빠졌는데 운동 거의 안 하거든. 가끔 해. 거의 안 해. 나보다 하체 두꺼워. 그거만 봐도 그냥 타고나야 돼요. 내추럴 맞으신가요? 내 내추럴이지. 아예 운동 거의 안 해. 아, 했다 그래요? 안 했다 그래. 한 달 하다가 뭐 접었다가 이래. 근데도 하체 나보다 두꺼워. 기본적으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타고난 것도 있고 뭐 추구하는 게 다른 걸 수도 그렇지. 있고. 그걸 자기가 타고난 걸 바탕으로 자기의 지향점을 잡고 운동해 나가는 게 이제 보디빌딩의 매력이죠. 또. 그래서 자연스럽게 또 패션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볼까 하는데 패션 얘기 무서운데 생현이 형이랑. 아니요 나는 뭐 나도 가볍게 하고 나 잘 몰라.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남자가 엉덩이가 너무 발달이 되면 옷맵시가 뭐든 트레이닝복 빼고는 다 안 산다 그랬잖아. 그것처럼 네가 생각했을 때 이제 운동하는 사람들이 좀 신경 쓰면 좋은 그런 아웃핏 아니면은 뭐 포인트 이런 것들이 있나? 저는 이거 제 유튜브에서도 얘기했는데 일단 동양인이 서양인보다 다리가 짧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제 주제를 알아요. 메타인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배바지를 사복으로 많이 입는 이유가 하이웨스트처럼 좀 나 똑같은데. 다리가 좀 서양인보다 짧고 그렇지. 뭐 두상이 조금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좀 다리 길이 비율을 위해서 하이웨스트를 좀 많이 입는 편이고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그 해외에서 많이 유행했었던 크롭 디자인의 제품들이 국내에 좀 이렇게 막 엄청 많이 뿌려질 줄 알았어요. 빨리 유행이 그치, 되고. 나도. 근데 생각보다 안- 유행이 안 돼서 좀 당황했어요. 그러면 좀 되게 부담스러워하더라고. 네, 다른 네. 사람들은. 저는 오늘 이거 입은 것도 이것도 크롭이거든요. 음. 이렇게 보시면은 많이 짧네. 거 위로 올라가 있네. 근데 이거보다 더 짧게 있잖아, 사실. 그렇지. 되게 이쁘다 이거. 이쁜데? 내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길어 보여요. 이렇게. 맞아. 그래서 이런 하이웨스트 제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저는 좀 잘 좋아하는 편이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생각했을 때 내 비율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저는 조금 추천드리는 거는 하체를 최대한 크롭해서. 길게 그치. 상체를 최대한 짧게 그치. 해서 입으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게 더 어깨도 더 넓어 보여. 크롭하는 네, 거. 네, 그치? 맞아요. 비율적으로 그렇게 보여. 시각적으로. 있는 게 있는 응. 것 같아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웬만하면 크롭 디자인을 많이 택하고 그 어깨가 우리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넓으니까 거기에 맞추면 길어지잖아. 그럼 안 예쁜 거야 그게. 여기에 맞춰서 입으면 기장이 너무 길어지니까 안 예뻐서 일반적인 디자인을 잘 안 찾게 되고 크롭한 거를 찾으면 여기 어깨에 맞춰 입으면 크롭해서 딱 맞아. 그래서 그게 딱 적당하더라고. 맞아요. 그리고 좀 하면 안 되는 게 이제 완전 반대죠. 세깅이라 그래가지고 똥꼬바지 완전 이렇게 내려 입는 거 있잖아. 저스틴 비버 스타일. 요새 유행하더라고 또 다시. 전 입는데. 너도 입어? 네. 진짜? 저 트레이닝복은 그렇게도 입어요. 못 참겠더라고요. 그거. 뭐야 배신자인데? 아니, 그러니까 사복은 어. 그렇게 입는데 이제 트레이닝복 같은 경우에 편한 것도 있어야 되니까. 그치. 네, 그렇게 입긴 가끔 나- 입습니다. 가끔. 나 근데 세깅은 난 진짜 절대 못 하겠는 게 나는 세깅을 하면 허리가 거의 뭐 그 바닥에 닿을 것 인플루언서 중에 세깅 어. 바지를 어. 자기 몸에 넣고 하는 인플루언서들도 있어요.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가 어. 벗어가지고 갑자기 막 몸 잡고 이런 인플루언서도 아. 해외 인플루언서도 있어요. 아무튼 저는 그러니까 편견은 없어요. 약간 그러니까 패션을 엄청 좋아하고 공부하고 막 되게 유심 있게 보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저는 정말 그냥 애니메이션 보다 아니면 웹툰 보다 아니면 영화 보다 그러다가 이제 색 조합이나 이런 게 이렇게 조합해서 입으면 멋있겠다 뭐 되게 하다가 의외다. 그렇게 입거든요. 제가 요번 유튜브에서도 얘기했는데 제가 빵 모자를 되게 자주 쓰고 다녔어요. 피키 블라인더스 재밌게 봤다며. 네, 피키 블라인더스를 보고 사실 그거 산 어. 거거든요. 근데 스페인에 갔는데 가죽 자켓이 있길래 그거까지 사 입고 빵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다녔는데 그 웨이터들이 지나가면서 거기는 이제 유럽은 밖에서 굉장히 술이나 이런 그치. 음식을 먹는 문화가 많잖아요. 근데 밖에서 앉아 있는 사람들하고 웨이터들이 피키 블라인더스 이러면서 너 어디서 왔냐 막 진짜? 물어보더라고요. 오. 그래서 나 한국 사람이다. 막 피키 블라인더스 얘기해 주니까 막 도파민이 막 여기까지 막 그치. 올라오고. 네가 의도한 건데 그거 알아봐 준 보고 거잖아. 산 건데. 그치.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처럼 영화, 드라마, 애니, 만화 이런 걸 보고 조금 따라 입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지 저는 편견이 없어요, 사실. 그냥 이게 이뻐 보이면 이렇게 입는 거고 저기 이뻐 보이면
저렇게 입는 거. 근데 이게 자기가 의도한 거를 이 사람이 알아줄 때 너무 기분이 좋거든. 그렇죠. 기분 옷 입을 좋죠. 때. 기분 좋죠. 아주 좋았겠다. 기분 나도 좋죠. 스페인 따라가고 싶었어. 그래서 자라가 스페인 거잖아.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번 그러니까 그래서 싸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아무튼 여러분들도 그 참고하셔가지고 저도 옛날부터 얘기했던 건데 배바지를 저도 좋아합니다. 맞아요. 크롭하게 입는 거 좋다. 그리고 또 하나 추천드릴 건 머슬핏 같은 거. 선택하는 저만의 꿀팁은 최대한 어깨와 허리의 비중이 많은 걸 사세요. 이 어깨 길이와 이 허리 둘레. 대비. 대비가 이거 큰 거. 나도 완전 똑같아. 왜냐면 결국에는 저희가 운동을 했잖아요. 그리고 몸이 역삼각형일 거 아니에요. 그치. 그걸 최대한 살려야 돼. 살려야 되는 게 저는 그 머슬핏 배바지를 했을 때 이제 꽉 잡아주는 허리라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머슬핏이 생각보다 이렇게 뚝 떨어져. 여기만 딱 떨어져. 달라붙게 하고 맞아. 뚝 떨어지는 어. 그게 이제 약간 다이어트가 안 되어 있는 분들을 맞아. 위해서 맞아, 체형적으로 맞아. 고려를 해서 어. 그렇게 맞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머슬핏처럼 그러니까 근육남들을 위한 그런 핏들도 조금 많이 개설이 됐으면 그치. 좋겠어요. 정확하게 나 완전 100% 일치하게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얼마 전에 다른 데 미팅할 때도 내가 그렇게 강조했거든. 머스핏을 만드는 데인데도 머스핏이 너무 표준적인 체형에 맞춘 머스핏인 거야. 정작 진짜 운동하는 사람들은 머스핏을 입으면 맵시가 좀 떨어지거든. 맞아요. 오히려 맞아요. 내 체형이 오히려 더 안 보이고. 그래서 여자 브랜드 중에 브랜드 멜빌이라고 알아? 들어본 봤을 거야. 여자 옷인데 원 사이즈밖에 없어서 되게 조그맣게 나오는 옷. 아마 가영 씨는 알 거야. 그것처럼 그거 입는 애들은 나는 이거 입을 수 있는 몸이야. 약간 이거거든. 그 여자애들은. 그래서 그것처럼 남자 옷도 정말 몸이 좋고 허리도 가늘고 역삼각형 체형이어야지만 입을 수 있는 옷이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지금 그거를 나도 준비를 해보고 있는 거지. 내가 뭐 만든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허그본 해서 같이 허그본이랑 이제 해보려고 하는 건데 좋네요. 여기서 머슬핏 워낙 잘 만드는 브랜드다 보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저는 그리고 액세서리를 좀 많이 이용합니다. 아 맞아. 형제하면 액세서리지. 액세서리를 통해서 조금 자신의 그 약간 이런 꿈이나 개성, 이런 것도 개성들을 좀 표출하는 걸 좋아해서 액세서리 같은 것도 많이 추천드리고요. 이거 액세서리가 단순히 목걸이, 반지, 시계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양말, 모자도 액세서리지. 목도리, 장갑, 가방 뭐 이런 아이템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포함이 되는 말들이고 그런 액세서리들을 좀 이용해서 재밌게 꾸미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너가 이제 지금 만들어서 또 팔고 있잖아. 사업을 하고 있잖아. 그거는 이제 사업이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이런 굿즈 느낌? 디자인의 액세서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어 본 거죠. 이제 만들었는데 다행히도 팬분들이나 구매를 해주신 분들이 좋아해 주신 분도 많고 이러셔서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엄청 그런 예뻐. 잘 만들었어. 액세서리를 조금 몇 개 더 만들어 보고 이게 정말로 제가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되면은 더 좋은 아이템들을 만들 수 있게 브랜드를 아예 설립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너무 좋아.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는 이 보디빌더로서 대회만 나가고 선수로서만 활동을 하면 돈을 벌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거를 활용을 그런 인지도라든가 뭐 인기라든가 이런 거를 활용해서 결국엔 다른 거를 해야지만 우리가 돈을 벌 수가 있잖아. 그것도 맞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또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예를 진짜요? 들면은 뭐 굿즈를 만들어서 판다든가 뭐 만들어 티셔츠 팔이야 또 티팔이 한다. 너무 비싸게 판다. 이런 뭐 그런 비판도 사실 뭐 피할 수 없는 거고 틀린 말을 또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원하는 그런 이제 비난이나 뭐 비판 이런 것들을 좀 피하기 위해서 뭐 어떤 거를 뭐 또 신경 쓰고 있는 게 있나 혹시? 아니면 너가 생각했던 이거는 괜찮다, 이거는 뭐 이 정도면 합리적이고 좋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뭐 한다거나 어떤 걸요? 액세서리? 액세서리를. 그냥 그런 생각보다는 그냥 내가 좋아하니까라는 말이 답인 것 같아요. 뭐 다른 돈을 분들이-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건 좋아서 하는 거. 그러니까 좋아하는 걸 하면 돈은 따라온다고 생각해요. 오. 형님이 만약에 보디빌딩을 왜 하냐고 물어본다면 답은 하나잖아요. 좋아하니까. 내가 잘하는 게 이거고. 아닌 것 지금 5년 전만 뒤로 가도 5년 전엔 맞아.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사업가 기질이 아니에요, 사실. 이게 확실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돈을 쫓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거여도 내가 관심이 없는 거여도 어떻게 하면 돈이 될 수 있게끔 만들고 내가 그러더라. 어떻게 하면은 사업이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익을 남기고 사업가 분들은 그걸 다 하더라고요. 맞아. 근데 저는 그걸 못 해요. 그러면 저는 사업적인 마인드로 다가갈 게 아니고 제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돈 벌어야지 이거 해야지가 아니고 내가 그래도 할 줄 알고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관심 갖고 하다 보면은 반응이 좋지 않을까? 그럼 알아서 좋아들 해주시겠지 라는 생각인 거죠, 사실은. 그러나 돈도 좀 따라왔으면 좋겠다 나는. 그건 당연하죠. 부자 되고 싶죠.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좀 급조해서 물어본 거였고
거의 이제 뭐 마무리로 가고 있긴 한데 IFBB 프로리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베네이더 보면서 우리 사실 저희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되게 많이 나눴거든요. 형제뿐만 아니라 모든 프로 선수들이랑 베네이더에 대해서 얘기를 되게 많이 나눴는데 사실 좀 그렇게 되게 좋은 얘기를 나누지는 않았던 것 같아. 대부분 이 잘 모르겠다, 괜찮을까 이런 얘기도 했었고 또 반면에 나한테는 좀 유리한 방향인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사실 그건 진출했을 때 얘기지 진출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지금은. 그래서 그 베네이더의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 지금 어쨌든 현실적으로 IF 프로리그에서도 내추럴 대회의 가장 상위 대회로 이제 베네이더로 지금 만들어 놓은 거잖아. 프로쇼로 우승해야 나갈 수 있으니까. 그쵸. 근데 거기에 걸맞는 수준인 건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면 나는 좀 부정적이거든.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거기에 걸맞는 수준인 건가라는 게 어떤 수준을 말씀? 뭐 선수들의 수준도 있겠지만 뭐 심사도 있을 수도 있고 전체적인. 전체적인. 저도 부정적이죠. 아까 말씀했다시피 22년도도 아닐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21년도부터 25년도까지 같은 심사위원이 헤드 저지를 본 적이 없고 그에 따라서 기준이 계속 바뀌고 하지만 그게 치다른 게 전 올해였다. 그러니까 아무리 기준이 계속 매년 바뀐다지만 22년도부터 24년도까지의 1등부터의 기준, 5등까지의 기준은 알겠는데 올해는 진짜 정말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카메라가 꺼져 있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타일러 매니안이라는 그 올림피아 부회장에게 직접 DM을 할까도 했어요. 한번 해볼까? 아니 나는 한국에 있는 IFBB 내추럴 프로 누구 있고 뭐 베네이더를 목표로 준비하는 사람이다. 많은 지금 한국에서 내추럴 시장이 커지고 있는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준비를 하고 꿈의 무대인 베네이더인 것 같은데 올해 심사 기준에서 정말 알 수가 없다. 리캡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 해도 사실 문제가 돼요. 그지. 형이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대로 껴맞추기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IFBB 내추럴 시장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왜냐면 IFBB 내추럴 시장이 좀 잘 활성화가 돼야 저희도 먹고 사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당연할 수밖에 없고 이 IFBB 내추럴 시장이 정말 잘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간곡하게 말씀을 전한다. 말을 전한다. 이 심사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고 리캡이라든지 그 기존의 올림피아 선수들 하는 것처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DM을 보낼까도 했어요. 보내진 못했지만 그 정도로 조금 답답한 심정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나도 뭐 DM까지는 아니고 이메일을 좀 쓰려고 했던 게 있는데 나는 심사 말고 규정 지금 연초였나 중반에 규정이 수정됐잖아. 3년 이내에 약물 사용 사실이 없는 선수들은 참가 가능하다로 사실상 돌출을 이참 애매하지만 표현이 돌출을 시합이 돼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3년간만 쓰지 않았다면 그 전에는 이제 여부가 상관이 없다. 사용 여부는 라고 해석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사람들한테 명분을 줘버렸잖아 사실상.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에 뭐 5년 전에 사용했다 해도 자기는 베네더 나가서 내추럴 대회 우승해도 사실상 규정을 위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비난받을 수가 없는 거지. 도의적으로는 받을 수 있겠지만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도 그래 보여. 애들의 몸 상태나 이런 게 선수들이 난 WMBF도 ICN도 많이 그 해외 최상위 시합을 나가봤잖아.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각 나라에서 1등 한 애들 내추럴 바디빌더들만 오는 건데 엄청 수준 높아 거기도. 근데 베네에서는 거기에서 좀 더 이렇게 가 있어. 그래서 아니 이게 맞나? 이 친구들은 내추럴이 맞나? 라는 생각이 정말 들 정도로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 애들이 많았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친구들이 꽤나 많이 보였고 이제 그 친구들 비난을 할 수가 없는. 물론 모르지. 진짜 내추럴일 수도 있겠지. 나의 알량한 생각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게 내추럴 WMBF랑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게 나는 조금 의아한 거고 WMBF조차도 사실은 라이프타임 내추럴이라고 얘기 안 해. 걔네도 10년이라는 그거를 두고 있거든 디케이드를. 그래서 10년 정도면 그래도 뭐 만약에 정말 사실이라고 했을 때 10년을 끊었다면 내추럴이다가 아니라 내추럴 정말 라이프타임 내추럴이랑 경쟁을 해도 10년을 운동한 라이프타임 내추럴이랑 10년 약근은 돌추럴이랑은 뭐 얼추 경쟁은 된다고 봐. 어쨌든 그것도 치팅이지만 그거조차 막을 순 없으니까 그런 룰이 생겼다고 생각해. 알 수 없잖아 사실. 라이프타임 내추럴인 거 증명할 방법이 사실 없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게 제일 현실적인 규정 같고 이야기를 예전에도 한번 했었는데 우리가 욕을 진짜 많이 먹어서 영상을 처음으로 지운 적이 있거든. 아 그래요? 19년도인가 그때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팬분들은 용납을 못 하더라고. 그게 어딨냐. 라이프타임 내추럴만 대회 나가야 된다. 근데 현실적으로 나는 알거든. 그게 나갈 수가 알 수가 없잖아. 어떻게 알아.
본인밖에 모르잖아 진짜. 그래서 이번에 그 규정이 수정이 되면서 그래 버린 게 이제 3년이에요? 규정이? 그러니까 난 그게 되게 암울했어 사실. 이거 베네이더 이렇게 하다가는 신뢰가 다 무너지고 오히려 내추럴 시장에 대한 불신만 쌓일 것 같다. 거기에다가 이 가짜 내추럴 콘텐츠가 또 나름 흥했잖아. 네, 네. 그러면서 더 약간 신뢰도나 이런 게 무너진 느낌이었어 내가 느끼기에.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냐, 내추럴인지 아닌지 누가 증명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반응이 좀 주가 되는 걸 보고 아 이제 내추럴 시장이 진짜 좀 어려워지겠다라는 생각이 좀 잠깐 들더라고. 그 규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규정에 대해서 그렇게 딥하게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뭐 3년 제가 봐도 3년 좀 짧은 것 그지? 같기는 한데 사실 진짜 형님 말씀대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그 잡을 수가 없으니까 3년도 사실 비난을 할 수도 없는 거야. 3년이든 5년이든 어떻게 증명하냐 얘기해버리면 할 말이 없지 사실. 근데 이게 그냥 내추럴 보디빌딩 대회가 가진 구조적인 문제 같아. 이게 뭐 10년이라는 말 10년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10년으로 10년이 면제부는 아닌데 10년 정도 하면 애초에 그 대회를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해 나는. 그래도 뭔 말이에요? 10년의 그 기간을 두잖아. 끊어야 된다. 10년 동안 10년 동안 끊어야 된다. 그걸 나가기 위해서 10년을 끊는 사람이 있을까? 그지? 그럼 5년. 5년 좀 애매하긴 하지. 그래서 10년 이상이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 그러니까 그러면은 좀 호의적이세요? 10년이 되면? 그러니까 그 룰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가 아니라 그거라도 있어야 하나의 필터링이 된다는 이야기지. 그게 완벽하다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런 조금 더 그러니까 규정이나 아니면은 제재, 도핑 테스트 강화 기준 이런 거는 항상 강화돼야 되는 거지 사실 약화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셀수록 좋은 거잖아. 3년보다 당연히 5년이 좋은 거, 5년보다 7년이 좋은 거, 10년이 더 그쵸. 좋은 거, 평생이 더 좋은 건데 현실적으로 증명할 길이 없다면 증명할 수 있는 제도를 또 하나 만들어 보는 거고 그게 사실 거짓말 테스트,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인 거고 그거조차도 현실적으로 또 다 잡아내는 건 아니니까 또 하나의 도핑 테스트를 또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차단막이 계속 하나씩 있어야 그 가운데에서 조금씩 걸러지는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맞죠. 어쨌든 간에 베네이더가 내추럴 대회 중에 최고의 권위를 자랑할 수 있는 대회가 되려면 거기에 걸맞는 장치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강화를 해야 된다는 거고 또한 심사도 나는 이 심사위원회 뭐 자격이고 뭐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자격이라고 봐야 되나? 심사위원도 나는 내추럴 대회만 평가를 많이 해본 사람이 봐야 된다고 생각해. 이게 기준이라는 게 사실 거의 동일하지만 아무래도 뭐 올림피아라든가 일반 프로쇼 저지를 많이 봤던 사람의 경우에는 그 기준 자체가 조금 더 상황화돼 있고 내가 느끼기에 그 심사위원들은 누가 더 약물 사용자 느낌을 많이 내는가를 좀 보는 느낌이야. IFB 쪽은 그 괴랄하고 익스트림한 느낌. 내추럴 대회에서조차도 누가 더 약물 사용자 느낌을 많이 갖고 오는가를 좀 많이 추구하는 느낌을 항상 받아 보면. 근데 알다시피 내추럴들은 내추럴들만의 그런 느낌이 확실히 있고 아닌 애들은 진짜 딱 티가 딱 나는 그 특유의 이질적인 그게 있잖아. 그래요? 전 아직 잘 가늠이 모르겠어. 안 돼요. 저는. 예를 들면 뭐 퀴즈 너무 한번 주세요. 퀴즈. 극단적인 건 아니지만 저 가늠이 잘 안 돼요. 아직. 그래? 응. 아니 그 특유의 질감과 어깨, 그러니까 너도 어깨 좋다고 하지만 네가 막 여기가 막 이게 확 솟아 있고 막 하나가 더 튀어나왔고 이러진 않잖아. 그 정도라고 생각해? 그 정도는 아니야. 그래 그 정도는 아니야. 내가 질감이 너한테 뭔지는 얘기했잖아. 알 것 같아요. 약간 질감은 그 뭔지 알지? 중동 느낌의 그 느낌. 돌근질. 근데- 약간 불긋한 애들. 근데 그게 아니, 내추럴이고 속이려고 그러면 마일드하게 써야 된다는 건데 그게 그렇게 되나? 아니 걔네는 애초에 그런 생각조차 없다는 거지. 아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거기까지 생각 안 했어요. 그냥 내추럴이면 내추럴인가 보다라고 생각까지만 그러니까 하고. 그래봐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 내가 뭐 머리 쓰고 이거 강화해야 된다 해봤자 바뀌는 게 없으니까 그냥 거기 나온 애들 다 그냥 내추럴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가야지 뭐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이거를 뭐 다 신뢰를 못하고 하면 나만 괴롭더라고. 약간 내 운동하기 바빠 있다라는 느낌이랄까. 그치. 그런 것까지 생각하기에는 좀 바빠가지고. 그래? 나만 좀 멀리 보는 건가? 아니 그런 생각은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딥하게 생각하진 않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내추럴이라고 하면은 내추럴이라고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믿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뭐 아니면 언젠간 들통 나겠지. 약간 이런 마인드긴 해요. 그건 맞지. 그리고 언젠가 들통이 안 나더라도 사람들의 관심이 식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건 맞아. 뭐 주변에만 봐도. 네. 제가 봤을 때 내추럴 선수로 뭐 한 4, 5년 전부터 활동을 해서 지금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내추럴이지 않을까요? 아닌 사람이 누가 있지? 안 살아남은 사람 없긴 하다. 살아남은 사람은 다 내추럴이라고 오. 봐 나도. 제가 봤을 때는 인디안밥 인디안 멤버들 밥인가? 형, 저
은총이 형, 유진이 형, 아 인디안 밥. 아. 용승이 형, 선호 형, 그치, 한진이 그치. 형, 권준 이렇게는 내추럴 같아요. 그 외에는.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음. 좀 길게 뭐 보면 뭐 근데 오랫동안 활동한다면 내추럴이지 않을까요? 그지? 이제 내추럴이라면 뭐 이렇다 저렇다 이거보다 그냥 뭐 내가 생각한 거 지가 얘기한 건 어쨌든 베네이더가 기준이 강화돼야 되는 게 맞는데 기준이 약화되면 뭔가 사람들의 신뢰가 좀 무너지고 거기에 출전을 하는 선수들의 신뢰도 같이 무너지니까 거기에 맞게 협회도 조금 강화하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좋죠. 했던 거지. 그렇게 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생각하기 전에 기준부터 좀 정확하게 그치. 잡아야 그게 되지 다 않을까가 전반적인 그게 거지. 먼저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계속 드는 거죠. 그래서 뭐 물론 제 성격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데서 멘탈 슬럼프가 와도 결국 어떻게 해서든 부여잡고 헤쳐나갈 건 알아요. 어떻게 해서든 뭐라도 바꿔보려고 노력을 할 건 알지만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분명히 좀 기준을 똑바로 잡아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타일러 매니언 부회장에게 DM이라도 보내볼까라는 생각을 한번 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사소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하나의 행동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여론이 되고 그쵸? 그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된다면 그쵸. 바뀔 수 있다고 뭐 봐. 예를 들어서 이 팟캐스트를 보시던 내추럴 보디빌딩을 사랑하는 고독한 캐치비의 구독자 여러분들이 갑자기 이메일 어. 싹 보내는 거지. 맞아. 어. 내가 DM으로 싹 내가 보내는 거야. 하려던 이 내추럴 보디빌딩의 내추럴 피지크 나는 이 프로를 꿈꾸고 있는데 지금 프로들이 저렇게 느끼고 내가 봐도 전혀 심사나 이런 것들이 규정을 모르겠어. 한국 시장이 그래도 내추럴 시장에서 꽤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타일러 매니언 그 부회장에게 DM을 막 수십 건이 날라간다면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한 번쯤은 체크해보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지. 그리고 그 작년에 올림피아 갔었던 베네이더 1등한 피지크 선수는 9등을 받았잖아요. 그러고 인스타나 이런데 조금 자기가 받았던 불만을 좀 얘기하더라고. 피드백이 너무 좀 뭐라고 피드백을 받았었지? 나도 넓이가 부족했다? 아닌데? 무슨 피드백이었어? 그 사람 볼륨 엄청 좋잖아요. 백에서 넓이가 부족했다고 그죠? 했던 백에서 것 같아. 넓이 아무튼 자기가 봤을 때는 자기가 들었을 땐 되게 어처구니 없는 맞아, 피드백이었나 맞아. 봐요. 그래서 화냈다고 했어. 인스타 스토리로 계속 이걸 막 업로드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말에 힘이 없는 건지 그냥 묵인되는 느낌이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만약에 뭐 그게 올림피아였으면 엄청 뭐 또 막 논란되고 바이럴되고 이러잖아.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이 내추럴 시장 자체가 작고 그쵸. 베네이더에 대한 관심도 자체가 너무 적으니까 솔직히 국내 팬들에서도 일부들만 봤지 사실 베네이더 아직까지 그렇게 막 뭐 되게 그것도 상위권 맞습니다. 대회라고 생각하지 않잖아 솔직히. 그것도 맞아요. 요번에는 보통 이제 한진이 형, 엠마누엘, 뭐 용승이 형이 나가니까 그지. 그러니까 관심 있게 본 많은 거지. 팬분들이 이렇게 또 관심 가져주신 거죠. 솔직히 말해서 제가 우승해서가 아니라 WMBF 월드 챔피언십이 좋은 대회예요 솔직히. 벤치마킹하면 나는 좋은데 이제 외국도 서로 협회가 관심이 없는 건지 사이가 안 좋은 건지 몰라도 WMBF 같은 경우는 심사위원들도 다 이제 내추럴이고 당연히 아 그래요? 뭐 거기는 딱 그게 명확하지. 그리고 또 난 그게 마음에 들어. 아니다 이거는 독이 될 수 있겠다. 개최지가 계속 바뀌어. 언제는 LA에서 하고 언제는 뭐 뉴욕에서 하고 라스베가스에서 하고 돌아다녀. 그게 독이 될 수도 있고 득이 될 수도 있어. 뭐 계속 새로운 도시를 다녀보는 건 좋은 그러니까 거니까요. 그건 좋지. 그걸 핑계 삼아 이번에 또 라스베가스 가보겠네, 보스턴 가보겠네, 뉴욕 가네, 어디 가네, LA에서 하면 솔직히 더 좋잖아. LA 좋았잖아 우리. 날씨부터 그지. 아 천국이죠. 점심엔 천국이죠. 그러니까 저녁에 좀 위험해져서 짧으니까 그렇지. 겨울이라. 근데 나는 그게 제일 아쉬웠거든. 사실 베네이더의 가장 아쉬운 점이라면 워싱턴에서 하는 거. 왜 그래요? 저 워싱턴 나는 좋은데. LA에서나 라스베가스에서 했으면 좋겠어. 저 워싱턴 엄청 좋던데. 워싱턴이 나쁘는 건 아니고 그냥 너무 오래 걸려. 비행 시간이 5시간 더 가야 되잖아. 그게 너무 고통스럽더라고. 아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는 그 다른 거 다 괜찮아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올해 멘트 피지크 심사 기준만 너무 조금 저의 멘탈을 많이 흔들어 놓은 심사 기준이지 않았을까. 밟고 뭐 뚫고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나야겠지만 굉장히 저 딴에는 좀 내가 맥 빠지는 심사였지. 내가 이런 심사를 받으려고 내가 진짜 이런 심사를 받으려고 이렇게 뼈 빠지게 운동하고 내 돈을 써가면서 대회를 뛰어다닌 거야?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인간인지라 그걸 지우고 다시 일어서려고 해도 그 생각이 지워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막말로 사실 너가 나갔으면 또 몰라. 그건 근데 또 모르는 좋은 거야. 성적을 받았어도 의아했을 것 같아요. 왜 내가? 약간 이랬을 것 같아. 뭐 기분은 좋겠죠. 와 좋은 성적 받았다 기분은 좋겠죠. 근데 그런가? 내가 안 나가서 그런가? 나는 그렇게 생각해. 토리 워싱턴은 베네이더 아주 칭찬해 이러고 있을 걸.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근데 어쨌든 간에 동양인 입장에서는 아니지. 또 첸신첸은 또 2위를 또 했으니까. 그러니까 저 너무
안타까워요. HC. 콩진호처럼 약간 2인자 느낌이 너무 세졌어. 이제. 그것도 되게 웃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심사가 좀 뒤죽박죽인 게 뭐 이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그 몬스터짐에서 4위 했었던 중국인 친구가 엠마누엘을 이기고 베네이더에서는 4등을 그치, 했어요. 맞아. 엠마누엘이 5등을 하고 맞아. 그것도 좀 의아하더라고요. 근데 난 또 현장에서 봤잖아. 그러니까 컨디셔닝이 그 친구가 제일 그 탑5 중에서 가장 좋았고 컨디셔닝은. 그러니까 이게 정말 엎치락뒤치락이 될 수 있습니다. 맞아.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올림피아 같은 경우는 상위 랭커들 안에서는 순위는 막 뒤죽박죽이 되지만 그 상위 랭커들은 보통 거의 그 탑5 안에 있지. 픽스이다시피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내추럴 프로쇼 같은 경우에는 너무 왔다 갔다 많이 하지. 그 H신 같은 경우는 몬스터짐에서 꼴등 그치. 뒤에서 두 번째를 했는데 그 다음 대회에서는 뭐 갑자기 1, 2등. 그 작년 베네이더 불과 작년 3주? 2등이에요, 2등. 그지. 작년 베네이더 2등을 해버리고 그지.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엠마누엘이 1등이고 중국 친구가 4등이었는데 갑자기 순위가 바뀌어 버린다던가. 그게 한 달 정도밖에 차이 없었잖아. 네. 심지어 시기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지금 내추럴 맨즈 피지컬 기준이 없다라는 게 되는 증거인 것 같아요. 확실한 건 빨리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국내에서 치러지는 시합과 베네이더와의 그 심사 기조는 확실히 다른 것 같아. 그것도 있죠. 그게 사실 안 되는 거잖아. 일치해야 거기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건데 맞춰가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뭐 얘기하려고 그랬지? 아무튼 그 현장에서 그리고 스페인 프로 우승한 데이빗 하몬드 같은 경우는 확실히 베스트가 아니었어. 나도 인스타로 봤을 때 스토리 올렸쓰는 거 봤을 때 복부가 진짜 와 엄청 좋더라고. 스페인에서 진짜 좋았어요. 그지?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었어. 베네이더에서는 조금 수분 차 있고 덮여 있었어. 그게 아쉽더라. 그래서 나는 걔가 우승할 줄 알았거든. 그 봤을 때 이거 너무 좋은데 스페인에서 몸 진짜 좋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좋아해서 그게 확실히 장거리 비행이 이게 무조건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걔는 스페인은 그래도 영국이랑 가까우니까. 그죠. 같은. 근데 영국에서 또 미국까지 또 10시간 넘은 비행을 했을 거고 그러면서 또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나도 항상 장거리 할 때마다 몸이 좀 바뀌는 걸 느끼니까. 그게 이제 안타까운 점, 또 아쉬운 점 하는 거지. 우리나라에서 최상위 티어의 시합이 내추럴 시합이 열리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오히려 해외 선수들이 국내로 오고. 근데 난 그거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있어. 왜냐면 우리나라가 도핑 테스트 강화하고 먼저 나서서 더 시스템 잘 만들고 대회 여는 거 잘하니까 몬스터짐이나 AGP는 그렇게 한다면 그리고 상금도 높이고 이러면 해외 선수들 나오겠지. 그리고 그게 선수들한테 잘 알려지고 이러면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오지도 않을까.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봅니다. 한류 이런 것처럼 내추럴 보디빌딩 시장에서도 한류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거기에 또 선봉장으로 이거 선봉장이 되면 좋겠어요. 그때 뭐 한류 정도 되면은 그걸로 끝날까요? 근데 느꼈잖아. 백덤블링하고 난리 나죠. 아니 느꼈잖아. 저기 가서 대만 가서. 나도 느꼈으니까. 대만이 근데 확실히 너무 좋아해. 대만 분들은 그냥 한국 사람들을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해주고 응원해주고 다 되게 너무 좋았어. 그런 것처럼 미국 본토까지 또 BTS랑 블랙핑크가 뚫었듯이 그분들하고 이제 좀 연결선상을 지으면 안 될까? 열심히 아니 나름 보디빌딩에서 비교 선상에서 당연히 두면 안 되고 그거 안 되죠, 한 안 되죠. 것처럼 아니 비교 선상이 아니라 연결도 하지 마. 연결도 되면 안 될 것 같아. 이거캐라도 그냥 연결고리 만들고 싶어. 그것처럼 이 좁아 터지고 보잘것없는 보디빌딩 시장이지만 나름 저희가 그렇게 미국 가서 열심히 한국 선수들의 기량을 보여주려고 나름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를 맞습니다. 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또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 해요. 뭐 올해 이제 마무리가 다 끝 됐고 내년 시즌 이제 준비할 건데 포부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있나? 뭐 제가 여태까지 팟캐스트를 하면서 멘탈적으로 많이 흔들린다, 방향성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 이런 부정적인 말들은 했지만 어차피 그냥 다 신세 한탄에 가깝고요, 여러분. 뭐 어차피 목적지는 똑같습니다. 베네이더 가서 우승해서 올림피아를 진출하는 거. 그 꿈을 못 이루면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나중에. 그래서 그건 일단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는 제가 올해 이루지 못한 구독자 10만 또 이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스포츠도 한번 좀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 보디빌딩뿐만이 아니라 복싱도 해봤으니까. 네, 좀 취미로라든지 그런 체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운동들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마무리 멘트죠, 이거. 그런 계획 갖고 있다. 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서 열심히 해야죠 또. 그래서 뭐 구체적인 거는 뭐 새해가 밝았을 때 채널 통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아마도 이게 업로드 시점에 크리스마스쯤일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적적한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십시오, 여러분. 적적하지 않은 행복한 성탄
행복한 적적하지 않은 성탄 되셨으면 좋겠고 언제 올라갈지 몰라요. 뭐 그 전일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어떻게 지낼지 모르겠네요. 고독하게 지내겠지 또. 네. 안 돼요 형님. 행복한 크리스마스 이제 보내셔야죠. 진짜들의 밤이 이제 크리스마스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보내는 밤이죠. 아니 크리스마스에 운동은 해야죠 당연히. 예. 운동은 해야 되는데 운동을 하고 나서 이제 고독한 밤을 보내느냐. 제가 봤을 때 여러분 행복하게 보내고 있었어 난 항상. 승현 형님이 그 아니다. 노력을 안 해요라는 말을 하려고 했는데 아니다. 아 부족한 건 사실인 것 같아. 뭐요? 노력이 부족해 나는 확실히. 그러니까 사실 간절치 않아요. 간절하지 맞아, 않아요. 간절하지 않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혼자를 좀 즐기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즐기다가 이제 여기까지 온 건데 여러분 너무 고독하지 마십시오. 저만 고독할게요. 이름을 한번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바꾸고 싶어. 이름 따라가는 거 아닐까요? 맞아. 고독한 개츠비? 더 그렇게 됐어. 활발한 개츠비였던가요? 아 근데 진짜 바꾸고 싶어. 아 난 차라리 이거 김승현 헬스 유튜브. 아니 왜 김성환 선수 무시하는 거야? 아니 그 어. 이미지가 성환 형님은 이미 결혼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 나도 그냥 농담 삼아 얘기한 거고. 네. 그냥 고독한만 없애면 될 것 같아. 개츠비랑 고독한이랑 나랑 상관이 없는 건데 그게 돼버려가지고 내가 그렇게 돼버린 것 같아. 사람 이름 따라간다잖아. 정말 이름 따라가는 것 같아서 개츠비라는 캐릭터도 엄청 고독한 캐릭터란 위대한 말이야. 개츠비나. 근데 그대로 돼버린 것 같아. 사실 개츠비 저 양반이잖아. 나는 개츠비가 아니야. 근데 자꾸 내가 개츠비가 됐어. 고독하는 이미지긴 했지. 그래서 진짜요? 그거를 짬뽕을 한 거거든. 근데 내가 아. 잘못된 거지. 그 고독한을 하면 안 됐어. 내가. 그걸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어. 이국종 개츠비? 그래서 개츠비 교수님. 원래 헬국종으로 하려 그랬어. 헬국종 개츠비 괜찮은데요? 개츠비 빼고 아, 헬국종. 헬국종. 어. 근데 근데 민폐인 것 같아서. 근데 그게 달라지잖아요. 자아가 하나 나가는 아니 거잖아요. 개츠비. 형님은 괜찮으시다 그래서. 아 그래요? 어. 그러면 제가 왜냐면 다른 사람 다 나를 개츠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럼 닉네임으로 한번 제가 봤을 때는 개편을 한번 하고 그지. 닉네임 개편을 하면서 새로운 기법의 촬영 스타일을 한번 넣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승현이 형님이 활발한 개츠비를 해요. 그러면은 오늘 승현이 형님이 활발하게 야외를 돌아다니는 브이로그를 어. 찍는 거죠. 뭐 멀미도 가서 그 콩콩이도 타고 디스코 팡팡 타고. 네, 그런 거 어. 타고 활발하게 오늘은 노는 김승현 씨를 보았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어. 그렇게라도 해야 조금 이게 좀 이미지 나는 변신이 되지 않을까? 고독한 게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인생이 그래 본 적이 없어. 밖에 나가지를 않아. 형님 빨리 아, 연애하셔야 그래서 됩니다. 그냥 만족하며. 난 또 아까 말했듯이 난 내 주제 파악을 좀 잘하는 편이라 사실 노력을 안 하는 것도 주제 파악을 하고 아니다 싶으면 딱 그냥 딱 내려놓는 게 있어. 열정이 막 불타오를 그런 여자분들을 이제 만나봤지 물론. 뭔가 좀 이게 첫눈에 반하는 어. 시긴 좀 지났죠. 아이 그럼 내 이 나이에 40살인데 내일 모레. 그 불타오르는 그런 거는 이제 지났고 근데 그렇다고 또 설렘이 없는 건 아니더라고. 또 이 나이에 설레기도 하더라고. 뭐 또 더 나이 많으신 분들은 또 저기 하시겠지만 근데 그 설렘을 따라갈 필요는 없고 그냥 뭐 현실적으로 사실 주변에 봐도 결혼한 사람들 보면 다 현실적으로 결혼했더라고. 난 그래서 좀 내려놓은 것 같아. 와 결혼이라는 게 사랑과 어떻게 뭐 이런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야 되는데 약간 조건과 그리고 그냥 때가 돼서 약간 장사하듯이 돈 장사하듯이 결혼을 하는 그런 느낌을 난 좀 받았거든. 와 승현 형이 약간 순수 낭만파셨네요. 그런 편이야. 저는 그래서 몰랐는데. 난 좀 현타가 와서 결혼을 굳이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요새 좀 아프니까 해야 되는구나. 혼자 아프니까 너무 아프다 야. 맞아요. 아플 때 무서워. 그리고 아플 때 제일 힘들어요. 어. 혼자이면 어. 아플 때 무섭고 여러분 서럽고 아플 때마다 1년에 뭐 한두 번이지만 진짜 너무 그 서럽더라고. 지금도 이제 머리 아파 죽겠는데 지금 감기 때문에 지금 열 올라오고 지금 살짝 이제 두통이 더 심해졌거든요, 여러분. 집에 가서 이제 또 독감 조심하시고 알아 누워서 또 이제 너무 아파 지금. 오늘 짜파게티 먹고 드세요. 짜파게티 드시고 주무세요, 형님. 짜파게티 겉면. 그거 먹으면 감기가 나? 아니 맛있으니까요. 도파민이라도 어떻게 좀 나야겠지 뭐. 아무튼 뭐 맛있는 거 먹고 자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연말이니까 연말만큼은 따뜻하고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고 지금까지 또 IF 프로 우영재 선수와 팟캐스트 오랜만에 함께 해봤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끝내면 돼요? 네. 고생하셨습니다.